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 중인 아이디스 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후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스 주주총회는 2021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대전에 있는 아이디스 본사에서 열렸고요. 아이디스 홀딩스는 아이디스 주주총회에 이어서 11시에 열렸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이디스 본사까지는 저희 집에서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해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한 뒤에 대전역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대전 아이디스 본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에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서울역에서 7시 반 KTX를 탔고요. KTX로 8시 반 정도에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전역에서 인공감미료를 주원료로 한 액상 스프가 아닌 멸치, 다시마, 새우 등 신선한 해산물과 싱싱한 야채를 사용하여 직접 끓인 육수로 만드는 잔치국수 한 그릇을 때리고요. 이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역을 나와서 B1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에서 B1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 산업단지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 신구교라는 다리를 건넜는데요. 이 아래 보이는 것이 갑천이라고 하고요. 이 갑천은 금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황사 때문에 하늘은 조금 뿌였지만 이 아이디스와 이 앞에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벚꽃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디스 주주총회 가지 말고 그냥 벚꽃길 산책이나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아이디스 본사에 도착해서 열체크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주총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총장 가는 길에 이번에 빅솔론과 코텍, 아이디스가 모두 같이 출자해서 신규로 설립한 아이베스트 사무실도 보였고요. 올해도 김영달 대표님의 진행으로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특이사항 없이 모두 통과했고요. 아이디스 개인 주주분들은 한 10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에 이 공식 순서가 모두 끝나고 주주들이 질의를 했는데 주주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김영달 대표님이 직접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김영달 대표님 사이에 오갔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20년 4분기 매출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또 연구개발비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고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외 쪽은 아직 경기 활성화가 늦어서 이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작년에 하이트론 측에 100억을 대여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KT 파워텔 인수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노조와의 협상도 타결에 근접했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3월 31일보다는 몇 주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인데요. 이 더현대 서울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 무인 점포 기술인 아마존고가 적용된 언커먼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 매장에 아이디스 제품이 제공되었는지를 여쭙는데 제공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해외 영업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이 6대 4로 국내가 크고 이 해외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5, 6년 동안 현지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키워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은 언젠간 크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뭐 지점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세일즈 조직을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죠. 그래서 추후 이 해외 매출 비중을 2대 8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베트남 생산 공장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이 코텍의 베트남 생산 공장 운영이 안정화되면은 남은 계열사들, 뭐 아이디스나 빅솔론 등도 베트남 생산 공장 설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론에 대한 100억, 그리고 아이베스트에 출자한 100억은 이제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자본의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이 100억이라는 금액은 작년 아이디스의 순이익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율 공시로라도 알려줄 것을 건의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활성화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해줄 것을 건의하신 주주분도 있었는데요. 김영달 대표님은 정말 도움이 된다면 할 생각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에도 여러 질문이 많았고 김영달 대표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거의 10시 54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시에 이어서 아이디스 홀딩스 주주총회가 진행이 됐고요. 아이디스 홀딩스 주주총회 역시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모든 안건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주주총회에는 개인 주주분들이 3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역시 아이디스 홀딩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이 코텍 빅솔론 IDP의 1분기 실적에서 올해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코텍은 올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카지노는 오픈되었지만 내방객 수가 줄었고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베트남 공장의 감가상각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빅솔론도 코로나로 리테일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라벨 프린터 부분은 성장 중이고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IDP도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해서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베스트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홀딩스는 아이디스 홀딩스 자체는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고 그리고 아이디스 홀딩스 아래에 있는 아이디스, 빅솔론, 코텍, IDP는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직접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이 중간 투자 지주회사 개념으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베스트의 목표는 먼저 그룹의 통합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과 더불어 완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공식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IR을 담당하시는 최강민 부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주주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이번 아이디스와 아이디스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흔치 않은 큰 행보들, KT 파워텔 인수나 아이베스트 설립이나 하이트론 부지장수 등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도 됐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디스 그룹은 아이디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김영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젠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기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성장성 높은 영상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뛰어난 기술 이해도를 갖춘 탁월한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주주총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주주들의 질의에도 진지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신 김영달 대표님과 최강민 부장님에게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주총회 사은품으로 작년같이 우산을 준비해 주셔서
저와 같은 아이디스 홀딩스 주주인 저희 큰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큰딸을 데리고 같이 아이디스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